하늘이 내린 책 숲을 읽다. 남록과 치유의 숲입니다. 봄꽃들의 향연이 끝나고 여름 장마가 시작되려는 6월이 오면 온 나무가 황금색 물감이라도 뒤집어 쓴 듯 화려한 모양을 하고 있어 멀리서 보아도 금방 눈에 띄는 나무가 있습니다. 모감주 나무인데요. 이 나무의 꽃이 필 전부터 장마가 시작되기도 하므로 장마를 상징하거나 장마를 알리는 나무, 장마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나무라고도 합니다. 여름에 노란색의 꽃을 피우는 나무가 흔치 않은데 이 나무는 빛나는 노랑의 꽃을 가지가 휘어질 듯 매달다 보니 나무 주위에는 꿀을 빨려고 때로 몰려든 벌들의 날개짓 소리가 마치 벌통이라도 쑤셔놓은 듯 요란하며 덩달아 개미들이나 꽃등의 종류들도 분주히 나무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꽃을 찾기 어려운 시기, 흙이 진 곤충들에게 모감주 나무는 아주 성대하게 차려진 잔치상이라도 된 듯합니다. 모감주 나무는 학명을 퀘르루테리아 피니쿨라타라고 하며 무환자 나무과에 속하는데 이 과에는 150에 가까운 속에 거의 2000에 이르는 종이 분포합니다. 무환자란 이름 그대로 아픈 것 혹은 환자나 우환을 없애준다는 뜻으로 중국의 여모란 무당이 귀신을 쫓을 때 쓴 나무였기에 무환자 나무란 이름이 붙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모감주 나무의 속명은 독일의 저명한 식물 육종 학자인 퀼루트의 이름을 딴 것이며 종소명 페니쿨라타는 다발을 의미하는 라틴어 페니쿨라투스의 여성형으로 꽃 모양이 고깔 꽃차례임을 설명합니다. 꽃잎 밑부분이 연지라도 찍은 듯 붉은색을 띤 아주 작고 예쁜 초록 모양의 꽃이 가지 끝에 원풀처럼 총총히 매달린 것이 아주 인상적이기에 종소명으로 사용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작고 노란 꽃이 바람에 흩날리며 떨어지는 모습이 마치 황금색의 비가 내리는 것 같아 모감주 나무의 영어명은 황금비나무, 즉 골든 레인 트리라는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떨어져 나무 아래에 쌓인 꽃무리도 마치 황금빛 벨벳이라도 깔린 듯 황홀합니다. 중국명은 란슈인데 등롱슈, 지니슈 등으로도 불립니다. 열매에 단단하고 까만색인 콩알 크기의 둥근 씨가 들어있어 목란자라고도 했으며 일본명 모쿠겐지도 중국명을 차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감주 나무가 우리 이름으로 사용된 데에도 여러 설들이 나오는데요. 최세진의 훈몽자효에서 환에 모관주 환이란 뜻풀이를 붙이면서 무환목이라고 칭하였으며 동의보감에서도 무환자피가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모관주 나무 급질이라는 한글토가 달렸다고 합니다. 모감주 나무의 우리 옛말이 모관주인데 중국어명이 도입되면서 무환자란 표기가 생겼다는 것이죠. 어떻든 모관주가 모관주 나무로 다시 지금의 모감주 나무로 변했다는 추정입니다. 모감주 나무나 사촌벌쯤 되는 무환자 나무나 모두 열매가 귀한 염주로 사용되었고 여러 쓰임새도 비슷하였기에 구태여 두 나무의 이름을 구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던 것인지 한동안 혼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모감주 나무 열매로 염주를 만들었으므로 불교와 연관시켜 이름의 기원을 추론하기도 했는데 예로 중국 송나라 때 연은사 주지성의 본명이 묘감이었고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 지혜를 갖춘 부처의 경지에 도달함도 묘각이라고 하였기에 여기에 염주의 구슬을 뜻하는 주자를 붙여 모감주란 나무 이름이 생겨났다고도 합니다. 만지면 기억이 되살아난다는 신비한 감색의 구슬, 즉 감주에 버금가는 씨앗을 가진 나무여서 목감주로 부르게 되었다는 설도 있는데 19세기 학자 이규경이 쓴 오주연문장전상구에서도 모감주 나무가 목감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오랜 세월 손에 넣고 굴러 달은 노성의 귀한 염주를 떠올려 달아 없어진다는 뜻인 모감이라는 이름이 생겨났다거나 먹물같이 검은색의 염주, 즉 먹염주가 먹음주, 모감주로 변했다는 설도 있으며 실제로 염주나무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모감주 나무의 금강석처럼 단단한 열매로 인해 금강자라고도 불렀는데 고려 숙종이 상자사의 한 시주와 조선 태종이 중국 사신에게 준 예물도 금강자였다는 기록을 보아서
모감주 나무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 틀을 잡고 있었던 나무로 짐작이 됩니다만 한국, 중국, 일본에서만 자생하는 세계적 희귀종입니다. 무관자 나무는 추위에 약해 제주를 포함한 남부지방에서 볼 수 있는 식생이지만 모감주 나무는 상대적으로 추위에 강하며 북쪽인 압록강 하구나 황해도에서부터 한반도 내륙과 완도 등 남부까지 자생하고 있습니다. 척박하고 건조한 환경, 공해, 염분, 병충해에도 잘 견디므로 배수가 잘 되고 햇빛만 좋으면 잘 자란답니다. 회갈색 껍질은 나이 들면서 세로로 얇게 갈라져 작은 비늘 조각이 벗겨져 연한 젓갈색을 드러내기도 하며 박달나무처럼 단단하여 바람에도 잘 버티므로 1990년대 후반부터는 가로수로나 도시공원, 아파트 등의 조경수로도 많이 심어졌습니다. 서울 현충원 유경수 여사의 묘소 앞이나 청와대 내에도 박정희 대통령이 심었다는 환갑에 가까운 나이의 모감주 나무를 볼 수 있으며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때 북한의 백화원 영빈관 앞의 기념식수도 모감주 나무였다고 합니다. 여름에는 진한 초록색을, 가을이면 노란과 갈색이 어우러지는 어긋나게 잎이 아름다운 모감주 나무는 홀수 깃골 겹이 핀 계란형인 작은 잎의 잇몸이 깊이 갈라지기도 하고 잎 가장자리에 불규칙적인 둔한 톱니가 있으며 원뿔 모양인 게울루는 두 개의 눈비늘 조각에 쌓여 있습니다. 이에 비해 무관자 나무의 작은 잎은 밑부분이 좌우 비대칭인 쐐기꼴에 가장자리가 톱니 없이 밋밋하므로 잎만으로도 모감주 나무와 구별이 됩니다. 또 게울루도 작은 반구형의 4개의 눈비늘에 쌓여 있고 열매는 둥겁니다. 모감주 나무의 꽃진 자리에는 연두색의 씨방이 풍선처럼 부풀어 꽈리 모양의 예쁜 열매를 맺는 특징이 있는데요. 갈색으로 열매가 익으면 꽈리 윗부분이 세 갈래로 갈라지면서 조각마다 새카만 씨앗이 드러납니다. 모감주 나무 한 그루에 4,000에서 6,000개에 이르는 열매가 달린다고도 하지요. 바람이 불면 수많은 열매가 나무로부터 떨어지며 이때 씨앗은 빙글빙글 돌면서 떨어지는 열매 싹에 찰싹 붙은 채로 새로운 정착지를 향한 여행을 시작합니다. 초속 3m의 바람이면 150m까지도 날 수 있다고 합니다. 물에 떨어진다면 작지만 안전한 배가 된 열매 싹개가 노를 저어가듯 물결을 타고서 또 다른 서식지로 씨앗을 옮겨다 줍니다. 그래서 충남 태안의 안면도나 전남 완도 대문리의 모감주 나무 군락은 중국에서 해류를 타고 온 씨앗에서 생겨난 것으로 추정되어 모감주 나무의 중국 유래설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충북, 월악산, 안동, 대구, 포항 등의 내륙에서도 자생지가 발견되었으며 엽록체의 DNA 변이 연구 결과 등에서도 우리나라 서남해안과 일본 지역의 나무는 중국 개체와 가까웠지만 내륙 등에 자생하는 모감주 나무는 중국과는 다른 집단 구성을 보이며 유전적 다양성도 낮았습니다. 따라서 한반도 내륙 쪽의 모감주 나무는 중국 기원이 아닌 고유 자생종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감주 나무는 숲 지붕을 지배하는 키 큰 나무가 아니라 3 내지 6m 정도의 키에 불과하므로 인위적으로 천위가 조절되는 환경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안면도 등지에서의 군락은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꽃은 중요 미륜이며 황색 염료로 특히 그늘에 말린 것을 난화라고 하여 안질환을 포함한 각종 염증질환에 사용되었고 열매는 비누 대용으로 또 열을 낮추고 가래를 제거하며 채였을 때도 도움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나무 껍질에서 채취한 인피섬유는 매우 질기고 질이 좋아 집회, 정권, 지도용지 등에 사용된다고도 합니다. 봄이 오면 서둘러 꽃을 피우는 나무와는 달리 모감주 나무는 거의 반년을 참고 기다린 후에야 꽃을 내어 수정을 시작합니다. 꽃이 진 자리에 맺힌 연두색 열매 주머니 속의 씨앗은 또다시 오랜 성숙의 시간을 보낸 뒤 마침내 늦가을이 되면 갈색의 열매 싹개를 열어 단단하고 새카맣게 연근 씨앗을 드러냅니다. 그 씨앗은 너무도 단단하므로 어떠한 번뇌에서도 허물어지지 않는 지혜를 상징하는가 하면 모든 번뇌를 자를 수도 있을 만큼 강한 금강석을 닮았다고 하여 금강자로도 불린다지요. 이러한 열매를 맺는 모감주 나무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모감주 나무처럼 지혜롭게 단단한 인생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봅니다. 모감주 나무의 꽃말도 자유로운 마음, 기다림이라고도 하지요. 자연의 이치에 따라 얽힘없이 살아감이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라면 그 자유는 우리가 고집이나 편견,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변화를 위한 노력과 기다림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풍요로움이 아닐까요?